자, 읽기입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의 6강의 10번 문제죠. 어법 유형이네요. 볼까요? 자, we all are able to think of words. 우리가 다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can와 같은 의미죠. 우리가 다 무슨 단어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어떤 단어들, which 주격관대조 뒤에 동사 와서 which have changed your meaning. 즉 의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have acquired 이렇게 다 have 대응에 have changed 앞에 이렇게 완료수 적힌 것처럼 or 뒤에도 have acquired 해서 완료수를 여기 과거분사 쓴 거 맞겠죠. 그게 의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have acquired additional meaning. additional 해서 이게 추가적인이라는 소리죠. 뭔가적인 추가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어떤 획득한, acquire가 습득하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미를 습득한, 획득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 In our own lifetime, 우리의 어떤 그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어떤 이 의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의미를 가진, 획득한 그런 단어들을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the change in the use of words, 어떤 단어 사용에서의 어떤 변화, 어떤 단어들, like, 전서서 chips, grass, joint,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뭐, 칩스 이런 것도 뭐, 감자칩이라도 이거면, 요즘 칩 하면은 그거는 뭐, 반도체 칩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단어들처럼 어떤 사용에서의 어떤 변화들처럼 뭔가 우리 삶의 평생에 거치면서 의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have acquired additional meanings,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습득한, 획득한 그런 단어들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즉, 단어가 뭔가 의미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의미가 더해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demonstrate가 뭘 증명하다는 동사죠. 뭘 증명한다는 거요? how, were, 간접형용사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단어라는 게 how, 어떻게 어떤 단순한 라벨이 되는지, 라벨이 뭐 일종의 표시, 고리표 이런 거잖아요. 뭐에 대한 for constructive meaning, 의미를 구성하는 어떤 이게 명사를 써서 전사에 대한 명사겠죠. 명사를 쓰면 뭐 구성물, 구성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의미에 대한 어떤 구성물이 있어서 단어라는 게 how, 어떻게 그냥 단지 어떤 표시가 되는 것 뿐이냐는 거. 단어라는 게 단지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표시를 해주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런 어떤 상황, 어떤 의미가 바뀌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이런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였죠. 만약에 이런 어떤 구성체, 구성물이, 즉 의미의 구성물들이 have different makeup, 다른 어떤 메이크업 도면 구성이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마다, from one person to another,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런 소리겠죠. 만약에 사람마다 이런 어떤 의미의 구성물들이 다른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the transitivity, 여기 보면 이행이나 전이, 전달 이렇게 돼 있죠. 즉, 의사소통에 대한 그 전달, 이행. 의사소통이 전달되고 하는 게 between them, 즉,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이 의사소통이 전달되고 하는 그런 어떤 the transitivity, 어떤 이행이나 전달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 transitivity, 이게 주어죠. 그런 어떤 의사소통의 transitivity, 어떤 이행이나 전이가, 즉, 그런 게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게 is 앞에 주어가 transitivity 삼식 단수니까 단수 동사 쓴 거 맞죠? 그런 게 is not going to be complete. complete 같은 형용사를 써서 완전한이라는 소리겠죠. 비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가 보호로잖아. 완전하거나 또는 accurate도 정확한 이런 소리죠. 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거다는 소리. 당연히 그런 의사소통할 때 그런 어떤 이 transitivity, 어떤 전이나 이행,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완전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겠죠. 왜? 사람들마다 이런 의미를 구성하는 구성체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둘이 얘기하는 데도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주격관에 있어서 are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고 있는 뭐로서 as an additional language, 어떤 추가적인 언어, 이 추가적인 언어, 즉 제2외국어나 이렇게 또 우리도 똑같죠. 영어를 모국어가 당연히 아니고 어떤 추가적인 언어,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apprehension of English forms, 이 영어의 그 형태랑 그리고 어떤 structures, 구조, structure, 그리고 또 영어의 어떤 의미들, 그런 것들이 의미들에 대한 apprehension이라는 말도 왜 이해, understanding 같은 말이죠. The reading, 그건 apprehension 되면 같은 말, apprehension이라는 말도 면 이게 comprehension이라는 말도 많이 써도 comprehension이라는 말도 보통 뭐
이해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apprehension domain, 이해 이런 뜻으로도 써요. comprehension, apprehension, 뭐, reading comprehension, 뭐, listening comprehension에서 뭐, LCRC에서 뭐, 토익의 듣기나 또는 뭐, 문법 이렇게 LCR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pprehension domain 이해라는 소리요. 그래서 영어 구조랑 그리고 영어의 어떤 형태, 폼과 구조, 그리고 어떤 이런 meaning, 의미의 어떤 그런 어떤 이해가 있어. apprehension 이게 주어져. 이게 좋으니까 3층 단수로, 이건 뭐 조동사 썼으니까 상관없겠다면. 그런 이해가 may pose difficulties. 어려움을 제기시킬 수 있다는 소리니까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심지어 maybe tinged. tinged에서 이게 가미하다 해서 이게 수동태로 가미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 뭐가? aspect of meaning. 의미의 측면들. 뭐로부터 나오는 의미의 측면들. The characteristic owned by the native tongue. native tongue 이런 말이 이제 모국어가 되겠죠. 모국어. mother tongue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모국어에서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 이 말은 즉 모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얘기하는 거죠. 모국어에서 소유되어진 그런 특징들로부터 어떤 의미의 여러 측면들이 심지어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이해에 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영어 폼, 형태, 구조 또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apprehension,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모국어에서 가지에서 있는 모국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 그런 characteristics, 특징들로부터 뭔가 의미의 여러 측면들이 자기가 지금 추가적인 언어,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영어에 maybe tinged, 이게 가미가 될 수 있다, 더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gradually, 차츰차츰 이 suddenly의 반대말이죠. 차츰차츰 with the full fluency and the commerce of using language. 그 언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영어가 되겠죠. 영어의 완전한 어떤 유창함, fluency. 이런 유창하냐, 아니면 어떤, 사용에 대한 commerce라는 말도, 뭐, 교류 이 정도로, 원래 commercial에서 상업적인 이런 형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언어 사용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commonality of understanding. 그런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의 공통성. commonality. 즉, 제2외국어로 추가적인 언어로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그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언어 사용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이해에 대한 그 언어 영어에 대한 이해에 대한 commonality 공통성은 will be generally achieved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조비 피평태 수동태로 will be achieved 그리고 이런 준동사들 뭐 과거분사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수동태 쓴다고 조비 피평태 과거분사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준동사들 이런 것들도 어차피 다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사로 다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generally achieved 이렇게 부사가 achieved 이렇게 과거분사 꾸며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쓰다 보면 그래서 어떤 유창함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언어를 뭐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걸 그냥 추가적인 언어 어떤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들 간의 그런 언어 사용의 커머스 교류가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런 언어에 대한 그 영어에 대한 이해의 공통성은 will be generally achieved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however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해서 이런 문장이 가져온 건 많이 봐서 알죠. 뒤에는 for 이런 의미상이 주겠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for those 어떤 사람들 여기도 who와 주격관대 생략돼 있죠. teaching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현재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at an early stage of the acquisition of English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영어의 어떤 획득, 영어 습득이겠죠. 우리 학교에서 영어 습득의 early stage,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영어 습득에 있어서 어떤 초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해서 forward 이까지 스쿨스까지 그 의문장이 주고 그럼 이게 있지 가져오면 이 5번 이 부분이 to 부정사로 to attend라고 to 부정사로 써야 되겠죠. 왜 가주에 치우게 되면 뒤에 진주어는 뭐가 온다고? 이렇게 to 부정사구나 또는 대접속사 이하의 명사지로는 거. 여기 만약에 주어동사원을 이런 명사지로면 대접속사가 생략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접속사를 쓴 대접속사 이하의 명사지로겠죠. 여기 근데 동사 attend 이렇게 온 걸로 봐서 to attend, to 부정사를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많은 게 중요하다고? to attend building the understanding of meaning. 의미의 어떤 그 이해를 만들어 가는데 attend 하는 거. 거기에다 attend 한다는 게 어디에 참석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에 신경을 쓰다라는 뜻도 있죠. 신경을 쓰다. 보통 attention에서 뭐 주의, 집중 이런 명사도 있잖아. 무슨 의미 이해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 뭐 어떤 의미? Behind the level of the words and the praise is being taught. 이거는 좀 가르쳐지는 그런 어떤 언어인데 가르쳐지는 여기 이 가르쳐지고 있는
being taught에서 이 동명사 수동태를 쓰겠죠. of 전사 뒤에 이렇게 해서 이 가르쳐지고 있는 지금 이런 단어랑 구들. 여기 보면 단어랑 구랑 이렇게 가르치다의 관계를 따지면 그 단어가 가르쳐지고 있는 거니까, 가르쳐지고 있는 단어나 어떤 이 구들의 어떤 그 레벨, 표시. 결국은 단어나 구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그 표시, 단어나 구들의 표시. 뭐, 요거 지금 오버란 전사, 여기 전사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동명사 수동태로 빙피피 형태로 적히고, 중간에 동명사 임사인 주어로 이렇게 word and phrase. 즉, 단어나 구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거니까, being taught 이렇게 동명사 수동태 써서, 즉,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단어나 구들의 어떤 그런 표시, 단순한 표시를 넘어서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좀 만들어가는 게 신경을 쓰는 거. 결국 우리가 영어를 추가적인 언어로 학교에서 배운다가 그 아이를 이제 막 초창기에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나 구절의 그런 어떤 단순한 단어나 구의 표시 그걸 넘어서서, 즉 단어나 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표시를 넘어서서 그 뒷면,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의미 이해를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attend 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저기 위에 뭐 보다시피 단순하게 뭐 언어를, 특히 이런 영어를 추가적인 언어로, 외국어로,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뭐 영어의 폼, 형태, 스트럭처, 구조,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어렵고, 심지어는 또 자기가 모국어로 배우고 있는 거에, 모국어에서 소외된 여러 특징들로부터 어떤 의미의 측면들이 같이 그 외국어랑 그렇게 가미가 될 수도 있다고, 같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창해지고, 또 그런 언어의 사용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그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의 commonality, 공통성은 어느 정도 제너럴리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뭐 유창하게 쓰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단어나 구절의 그런 단순한 어떤 표시 이면에 그걸 넘어서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데다가 의미 이해를 구축하는 거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소리죠.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정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미가 뭐 바뀌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의미가 더해지거나 그런 단어들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이런 게 결국은 단어라는 건 단지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표시를 하는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히 표시를 하는 그 단어나 구에 여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쌓아서 만들어서 어떤 이 구성해서 의미를 만드는지, 그런 의미에 대한 이해를 만드는 거, 의미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이 의미에 대한 구성이 사람들마다 만약에 다르다면, 이게 어떤 그냥 의사소통할 때 그 transitivity, 즉 이행이나 전달이 완전하거나 accurate,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내용이 뭐 쉽지 않고 어려운 걸 수도 있죠. 이게 결국은 영어를 뭔가 추가적인 논으로, 어디셔널 논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 학교에서 이렇게 초기의 단계 때,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그 가르칠 때, 뭐를 조심해서, 뭐를 유의해서 가르쳐야 되냐는 소리가, 단지 단어나 어떤 뭐, 구나 이런 것들 그냥 무슨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이면에 그걸 넘어서서 어떤 그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미의 어떤 이해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글의 핵심이겠죠.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식으로, 이 외국어를,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어떤 이 외국어, 즉 어떤 추가적인 언어로 어떤 언어를 배우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뭔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무슨 단어나 구조나 뭐 이런 단어나 어떤 이 프레이즈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 이해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문법으로 따지면 어디야? 아까 뭐가 틀렸다고 돼 있었어. 이거 5번이 틀렸죠. 이거 지금 앞에 이 가조 쓰고, 그럼 뒤에 진주로 이렇게 attend 동사 운영이 아니고 to attend, to 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대접속 사이에 주어 동사 오는 명사들이 와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attend를 to attend, to 부정사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치 가조고. for부터 시작해서 schools,까지는 동명사, 의미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조 쓰고 바로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좋겠는데, 동명사, to 부정사, 의미사의 주어가 for부터 시작해서 schools,까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투정사, 의미사의 주어라고 판단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보고 금방 판단이 안 된 거지. 그래서 뭐 저게 5번이 답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도 이렇게 문법 쪽에서는 별로 어려운 문법이라고는 볼 수 없죠. 요즘은 근데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냥 단어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 문장이 조금 내용이 좀 어렵다거나,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단어, 문법 그 자체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요즘은. 문법 문제 해봤자 뭐 한 문제고, 근데 문법 문제도 요즘 뭐 3점짜리가 아니고 2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몰라서 내가 영어 공부하기 힘들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말라 그랬죠. 자, 조금 내용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think,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칠 때에서 단순히 단어나 구절을 해서 언어를 뭐 어떻게 형성하고 뜻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런 단어나 구절 그 이후에 그 이면에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의미 이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다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지공하라고. 누가 대신 공부해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중간고사는 거의 내일만 시험 치면 거의 다 끝나겠지만 보통. 끝나고 나도 또 중간 못 쳤으면 기말에 좀 잘 쳐야 되고 중간에 잘 쳤으면 기말도 잘 쳐서 같이 점수를 합산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시험은 어느 시험이나 다 열심히 쳐야 돼. 학생이 뭐 나는 뭐 수시로 갈 거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충 보고 그렇다고 또 수시에 간다고 또 학교 내신은 잘 보냐. 그런 애들은 다 내신도 못 봐. 그러니까 둘 다를 중요하게 보고 쳐야지. 어느 한 개만 지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보는 그런 반풀이 같은 짓 하지 말고 열공하라고. 오케이?